인젠트에서 엑스퍼DB로 사업을 하고 있는 김성태 상무입니다. 제가 매년 솔루션데이나 컨퍼런스에서 저희 엑스퍼DB를 가지고 발표들 많이 해왔었는데 해가 거듭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분께서 이제 소중한 어떤 경험,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것들이 다른 고객분들께 훨씬 더 소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주 발표자는 당연히 공지된 바대로 아니고요. 저희 고객이신 BC카드 유진세 차장님께서 그 소중한 경험을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인젠트는 다양한 고객분들과 그리고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루션 데이에서는 저희가 BC카드 이제 페이북 케이스를 올린 이유는 물론 이제 유진세 차장님과의 어떤 굳건한 약속도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쎄요, 무슨 빠르게 실패하기 전략은 아닐지언데 비교적 빠르게 어떤 오픈소스 그리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선제적으로 주요 업무에 도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한 어떤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PG가 어떤 범용성, 확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넓게 확대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거기에 저희 엑스퍼DB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루션 데이에 저희가 발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진세 차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제가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엑스퍼DB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고 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엑스퍼DB는 포스트그레스QL 기반입니다. 왜 포스트그레스QL일까요? 압도적으로 많은 SQL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다 표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DS나 RDW처럼 이제 다양한 어떤 풍부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선언적인 파티셔닝, 그리고 병렬 쿼리, 분석 함수, 스페셜라이즈드 인덱싱 등 다양한 대용량 처리를 위한 어떤 기능들을 포스트그레스QL이 제공을 그 밖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탑재가 되어 있죠. 이게 범용적인 포스트그레스QL이고요. 어떤 목적성이 있는 PG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애드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포스트그레스QL만의 어떤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령 포린 데이터 래퍼 같은 케이스는 PG에서 오라클, PG에서 SQL 서버, PG에서 MySQL, PG에서 레디스, 심지어 몽고DB까지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입맛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이 글로벌리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글로벌 1위죠. 포스트GIS 공간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수가 있고, MPP 형태의 분산 DB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핫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도 익스텐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범용성과 목적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이게 이제 PG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이런 PG더라도 이제 프로덕션에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체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관리 부분이나 가용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 이제 페인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젠트가 여기서 착안을 해서 과연 그런 고객들에게 어떤 모니터링이나 백업 앤 리커버리나 고가용성이나 마이그레이션이나 다양한 플랫폼 유틸리티를 제공한다면 그 위에 저희가 촘촘하게 기술 지원이나 교육 그리고 자료를 제공한다면 고객께서는 그런 페인 포인트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게 이런 어떤 다양한 플랫폼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엑스퍼DB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엑스퍼DB는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한 250개 이상의 회사에서 기술 스택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고 조금 복잡한 장표일 수는 있는데 요즘 뭐 HTAB이나 뭐 티어드 애널리틱스처럼 뭐 하이브리드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도 고객분들에게 어떤 범용성, 목적성을 동시 혹은 선택적으로 사용하시게 하도록 OLTP, DW, AI, 뭐 익스터널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저희가 제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엑스퍼DB이고요. 이제 본 세션으로 넘어가서 BC카드 유진세 차장님을 모시고 소중한 경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C카드 유진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BC카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보통 좀 큰 그 플랫폼의 설계 및 구축 그리고 운영까지를 좀 맡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저희 뭐 다른 금융권에서는 카드계라고 많이 부를 텐데 저희 상품 처리계 재구축이나 뭐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그리고 뭐 저희 쪽에서는 디지털 자산화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의 설계 및 구축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페이북 시스템 재구축도 제가 한번 맡았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기술 검토하고 뭐 계약 그리고 뭐 설계, 구축, 운영까지 지금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인젠트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젠트 그 솔루션 데이 때 저희 BC카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또 감사하게도 저희 홍보 영상을 뒤에 하나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면 너무 좀 길 것 같아서 잠깐만 보시고 지나가시죠. 페이북에 대한 영상이고요. 다들 모여봐. 바로가 일어났어. 바로가 일상 속에서 부자 되는 습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응?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기다려봐. 일어나자마자 지난 밤 동안 해외 주식 정보를 체크하는 거라고. 정말 좋은 습관이야. 오전 업무 끝. 바로가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데 모바일 교환권 잔여일이 얼마 안 남아서 사용하려는구나. 오늘은 햄버거네. 우와, 맛있겠다. 점심도 먹었겠다. 이게 다 보면 좀 기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저희 페이북은 저희 BC카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표 금융 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사실 그 슈퍼 앱이에요. 그래서 모든 BC카드의 기능들을 담고 있는 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결제 서비스만 옛날에는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결제 서비스 앱이라 부르지 않고 생활 밀착형 앱으로 지금 진화해서 지금 고객들의 아까 보시면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볼 수 있는 앱으로 만들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뭐 주식도 하고 뭐 쿠폰도 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300만 정도 고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 저희 재구축 시점 시작 때는 1,000만이었는데 지금은 1,300만 고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MAU는 500만 정도 그 월 활성화 고객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결제는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자가구동이라 부르는데 그 생활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들만 500만 MAU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일간 사용자는 약 1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시 사용자는 약 1만 명쯤 되고 1피크로는 한 2만 명, 그러니까 이벤트 하지 않고 있는 평상시에는 한 2만 명. 그리고 TPS로 따지면은 하루에도 한 맥스로 하면 5,000 TPS 정도는 항상 매일매일 나오고 5,000에서 10,000 사이로는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 서비스가 옛날에 결제만 할 때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서비스에 이제 모든 서비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기획자분들이 참 특이하게도 그 실시간 이벤트가 선착순 이벤트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착순 이벤트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동시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비스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많이 발생하고 앱들이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현상과 그리고 또 이제 기획자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벤트를 자꾸 제한하는 IT에서 제한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은 그 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1일 날 선착순 쿠폰을 지금도 매일 발행하고 있거든요. 매월 1일 0시가 그 00시가 되면은 저희 트래픽이 평소 피크 1피크 대비 한 20배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 8만 TPS 정도가 트랜잭션이 초당 발생하는데 그게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재구축 전에는 매월 앱이 거의 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 30분간 정도는 앱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들은 모든 문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때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다들 어려운 문제들은 뒤로 쭉 밀어버리고 간단한 것들만 고치는 습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재구축을 뭐 이렇게 시스템을 크게 개배한 적은 별로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번의 그 재구축 같은 비슷한 이름은 진행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은 껍데기만 바꾸고 그 내부는 바꾸지 않다 보니까 그 수많은 그 기술 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단일 모놀로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서비스를 확장하게 된다면 같은 큰 덩어리에 저희 페이북이라는 덩어리가 수평 확장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군데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엔 당연히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가 전파되겠죠. 그래서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에는 수평 확장이 어렵고 장애가 항상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시에도 한 군데가 장애가 나면은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데이트에도 문제가 생기고 속도에도 물론 당연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일단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핵심 목표는 대규모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20배씩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최소 8만 TPS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 목표로는 일단은 20만 명의 고객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보통 이벤트의 경우에는 최소 한 고객이 2초 정도에 한 번씩 클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TPS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목표를 잡아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아키텍처를 모두 제거하고 현재 최신에 있는 모던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그 부채들을 청산하고 UX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들의 뭐 기술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던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정말로 우리 어플리케이션들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던 핵심 설계는 무엇이었을까를 뽑아왔을 때 이 4가지의 핵심 설계 요소를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 내용들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MSA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그 두 번째로는 비동기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뒤에 보시면 생소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API 캐시,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건 요새는 기본이긴 한데 쿠버네티스를 뽑아봤습니다. MSA가 무엇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 사실은 MSA 단계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그 아까 그 카드계라고 했던 저희 상품 처리계를 재구축할 때도 2017년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MSA를 시도 안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DB까지는 MSA를 달성하지 못했고
저희가 오라클 RAC를 그때도 사용했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기관들에서는 대규모 서비스는 오라클을 아마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DB까지는 그때는 MSA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다시 돌이켜 보면 진정한 대규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DB까지 MSA를 하지 않고서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 페이북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 DB만 총 27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27개에는 여러 가지의 MSA들이 존재해요. 여기 제가 다 그려드린 건 아닌데 예시를 들기 좋은 것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MSA를 달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장애 격리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수평 확장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특히 DB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수평 확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 오라클에도 뭐 OGG로 복제한 DB를 뭐 셀렉트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 저희 김성태 상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포스트그레스에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자체 기능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는 이제 엑스퍼DB로 다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다 가능한 점들이 있고요. 제가 한번 저희 예제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저희는 결제 업무가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고객이 들어오던 아니면 어떤 다른 서비스가 죽던 결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거는 장애가 격리가 완벽히 돼야겠죠. 저희는 결제 MSA는 심지어 저희 테스트할 때 다른 MSA를 다 죽여버린 다음에 결제 MSA만 띄워놓고 단독 서비스가 되는지를 검증을 따로 별도로 했고요. 그래서 결제 MSA는 다 나머지 서비스가 없어도 서비스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옛날에는 뭐 정규화 이런 것만 많이 고민하셨는데 지금은 데이터 소유주가 제일 중요하지만 소유주가 필요한 부분들에게 다 복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일부 복제해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PI만으로 다 호출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핵심 데이터는 다 공유받는 식으로 아래 보이는 뭐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API로 그냥 싱크로 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해서 장애 격리되어 있는 완벽한 MSA를 구현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이벤트 때 되게 고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평 확장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뭐 이벤트는 쓰기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대상을 읽고 처리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읽기가 수평 확장돼야 되는데 엑스퍼DB를 포함한 포스트그레스에는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 주 DB를 무제한으로 수평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복제 DB를 여러 개 생산하게 되면은 그 DB에서 셀렉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대용량의 읽기 트래픽을 좀 분산시킬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은 과거에는 DB는 수평 확장하기 어렵다, 이런 스케일업만 가능하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쓰기가 많이 발생한다면은 여전히 마스터 쪽에는 스케일업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RDBB 안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거래라고 보이고요. 그거는 뭐 뒤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RDB 하나만으로 다 처리하겠다는 거는 너무 이제 무모한 발상이고요. 여러 가지의 이제 기술 요소를 섞는 것이 요새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장애 격리하고 서비스 수평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MSA를 하게 되다 보면은 개발자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넣으시게 되는데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조인 이슈예요. 조인. 이게 DB를 쪼개게 되면은 DB끼리 조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레거시 프로그램들을 다 한번 들여다보시면 말도 안 되는 쿼리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저희는 몇만 줄의 쿼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쿼리들은 조인을 또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치 같은 경우에는 또 조인이 발생 안 하는 것도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OGG 같은 것들로 복제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여러 가지 MSA DB에서 별도의 배치 DB에다가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배치에서 조인을 발생시키는 그런 테이블들은 일부 복제를 해서 배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배치를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배치는 물론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은 몇 초 내에 동기화가 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실시간에 필요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기화 기능들을 이용하면 배치 서버 운영하는 것도 어려움 없이 MSA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반드시 비동기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저도 개발도 많이 해봐서 알고는 있는데 비동기 서비스로 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아마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동기 서비스로 구현하시는 걸 선호하실 거예요. 저희 재구축 때는 제가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몇 가지 서비스들은 제가 이미 눈여겨본 서비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들은 비동기로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끝까지 싸워서 비동기로 처리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매월 1일날 발생하는 마이태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동기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그 동기로 구현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원래는 유량 제어로 막고 동기 처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량 제어 제가 다 걷어내 버렸고 비동기 처리해서 지금 순식간에 뭐 20만 TPS 들어와도 10만 TPS 들어와도 문제 없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제가 예시로 드린 일련의 그림이 고객이 들어와서 만약에 저기 맨 끝에 있는 RDB나 저희가 계정계, 뭐 카드계 이렇게 부리고 있는 느리게 처리되는 백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개발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이제 저 백엔드에서 응답이 느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하려면 뭐 유량을 제어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뭐 순서가 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선착순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체크하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RDB로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요. 만약에 뭐 10만 명까지만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레디스 같은 데 보시면 뭐 아토믹한 오퍼레이션이 다 있거든요. 뭐 인크리멘탈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자성 확보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단순하게 값만 한 레코드만 계속 바꿔주는 데에는 RDB 사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레디스 같은 거 활용하시면 한 가지 레코드에 30만 TPS를 때려 넣어도 문제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자성도 확보할 수 있고, 먼저 확보한 원자성 뒤에는 당연히 백엔드 서비스 바로 안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프카 같은 큐에다가 값을 넣어놓고 다시 이 큐에서 값을 꺼내서 백엔드를 처리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기획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한 번에 고객의 응답을 받기 원해서 서비스를 기획한다면 대규모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끊어서 만든다라는 것들을 기본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설계를 제공해 주셔야지 아마 개발자분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할 수 있는데, 제가 또 프로그램들을 많이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저희 쪽에서는 반복돼서 백엔드를 호출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화면을 진입할 때마다 꼭 호출되는 백엔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모두 제거할 수 있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 고객의 로그인 세션과 같이 맞물려서 필요한 캐시가 있고, 그리고 좀 장기 보관해야 되는 캐시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캐시라고 하시면 뭐 JS 파일이나 뭐 CSS 파일이나 뭐 HTML 파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백엔드의 호출 자체를 아예 캐시 처리하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그 캐시 매니저라는 걸 개발했고요. 이것들이 고객의 세션 그 수명에 맞춰서 그 캐시를 계속 갱신해줘요. 그래서 그 고객이 이제 로그아웃을 했거나 세션이 만료됐을 때 같이 캐시가 사라지게 돼 있고, 데이터 캐시는 좀 더 장기 보관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화면을 진입할 때마다 매번 발생했던 거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런 거래들을 줄임으로써 백엔드의 부하를 줄이고 저희 시스템 말고도 그 카드계 쪽의 부하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보통 채널계를 재구축하시게 되면은 저는 그 댐으로 표현하는데요. 기존에는 채널계에서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서 카드계나 뭐 레거시 쪽에서 문제가 없이 보였던 것 뿐이지,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갖고 있던 댐이 터져버리면 저희가 이제 더 잘 구축해서 큰 용량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 물을 아래로 흘려보냈을 때 저희는 살아도 계정계나 카드계가 장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계를 재구축할 때도 당연히
계정계와 카드계의 시스템에 장애를 내지 않도록 구축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동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큐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API도 캐시해서 백엔드 호출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서비스 오픈한 다음에 사실 화면에서 기능을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한 다음에 그 카드계 쪽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되려 트래픽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늘었는데 저희가 캐시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트래픽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설계할 때는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도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올바른 설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가 또 중요한데요. 아마 많이 일부 쓰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쿠버네티스는 정말로 그 대규모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핵심이고요. 저희 BC카드는 이제 컨테이너로 모두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쿠버네티스가 없으면 운영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점은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또 있고 셀프 힐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은 서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인프라에서 좀 받쳐주셔야지 가능한 기능이고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은 자기 서비스가 바쁠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기 서비스를 수평 확장해 주거든요. 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시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서비스의 대용량 트래픽을 일부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고요. 셀프 힐링 같은 경우에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 시스템이 원인을 모르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자동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쪽에는 한 40대 정도의 워커 노드로 지금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업무 워크로드만 돌아가는 게 한 40대 정도 있는데, 걔네들이 한두 대가 죽어도 자동 복구되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고 서비스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다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스티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엄청 좋은 기능이거든요. 만약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신다면은 서비스 메쉬, 뭐 이스티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시면 다양한 트래픽 제어가 가능하고 이게 L4부터 L7까지 다 제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금융권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새는 그 PCI DSS에서 외부 트래픽 말고 내부 트래픽도 다 구간 암호화하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티오는 기본적으로 인보이라고 부르는 내부 프록시끼리 통신할 때 그 구간 암호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나 그 설계 담당들이 별도로 구간 암호화를 구현하지 않아도 이스티오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구간 암호화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뭐 그런 외부 규정들이나 뭐 이런 레귤레이션들 다 적용도 자동으로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CI/CD는 다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파이프라인들. 갖고 계신 여기 있는 뭐 아르고나 헬름, 뭐 저희 하버, 긴랩, 젠키스 이런 애들 다 당연히 쿠버네티스하고 너무너무 잘 호환되어 있고요. 사실상 저 솔루션 자체가 쿠버네티스를 쓴다는 걸 전제로 사실은 존재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CI/CD 툴들은 모두 쿠버네티스와 모두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오늘 DB 세션이다 보니까 DB 얘기를 다시 좀 할 건데요. 여기 글은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DB까지 이제 MSA를 하려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DB 제품들이 있을 건데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고민을 또 한다고 해도 저의 고민은 뭐 가격 그리고 이제 성능이라 부르겠지만 기능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일단 제일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오라클 비싸잖아요. 제가 10년 전에도 한번 그때 다른 은행 뭐 팀장님들이나 임원분들이 같이 한번 그때 오라클에 심지어 초청한 행사였는데 같이 한번 그 행사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놓고 막 그때 그 임원분들이 오라클 빼겠다고 막 오라클이 초청 행사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오라클은 뭐 가격이 좀 비싸죠. 그리고 이제 기능은 성능 사실 오라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달성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 확장을 무제한으로 할 수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였거든요. 저희도 뭐 64코어짜리 뭐 RAC로 구성 여러 대 해놨지만 사실은 뭐 500코어짜리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됐고요. 저희가 DB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DB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뭐 가격들을 다 맞추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벤더를 한번 언급해 본 거는 아까 그런 것처럼 계속 오라클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뭐 포스트그레스는 제가 미리 결정했던 거였고 엑스포디비를 또 따로 고른 내용은 저희가 페이북 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 군데 업체를 보면서 엑스포디비 쪽에 한번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요청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한 1년 정도 저희가 사용했는데 그때 뭐 지원 받았던 부분들이 좀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제가 외산 벤더보다는 국산 벤더를 좀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 사실 오라클 쓰실 때도 오라클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서드파티 업체 믿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쪽에서는 제공해 주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작용했고요. 그리고 또 엑스포디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술 담당 팀장님이랑도 미팅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픈 소스에는 사실 그 소스 코드 기여하는 부분이랑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지 입김을 좀 작용해서 나중에 문제 발생했을 때 고칠 수 있다거나 그런 기술력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제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쪽에 좀 기여를 많이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퍼디비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 BC카드 입장에서는 좀 신뢰하는 업체였고 그리고 기술적 부분들도 타 업체 대비 좀 우수한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구축을 끝냈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픈 전에 제가 한번 시간을 측정해봤는데 간단한 화면이어도 실제로 모든 데이터 로드될 때까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로드 1초 정도 이상 걸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개 화면을 호출할 때 실제 데이터가 좀 사용량이 좀 과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선한 다음에는 한 화면에 더 많은 기능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0.5 보시면 0.3초거든요. 근데 실제로 끝나는 거 0.1초예요. 그래서 0.1초 만에 고객한테 응답이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만 명 동시 접속하고 뭐 10만 TPS가 들어와도 현재 지금 문제없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히 매월 1일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도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서비스 기획자들이 이벤트를 하기 전에 연락을 줬었는데 지금은 연락 안 주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한번 언급하고 그냥 지나갈 건데요. 테스트 당연히 엄청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 10만 TPS를 달성하려고 테스트를 위해서만 32코어짜리 서버를 40대를 준비했고요.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 쓰다 보니까 좀 이런 점을 용이했는데 그렇게 1000코어 넘게 준비해서 그걸로 10만 TPS 정말 쏴보고 문제 없는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부 직원들 참여가 엄청 중요해요. 테스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매일 밤을 새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할 때 내부 직원들에게도 독려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그 동기 서비스를 비동기로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 어차피 개발자들이 참여 없이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을 계속 독려하고 이걸 달성했을 때 보이는 꼴을 좀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원들끼리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이걸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이유를 좀 공유하면 프로젝트를 다들 성공하시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페이북의 다음 계획을 잠깐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페이북은 이제 AI 쪽으로 많이 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AI 에이전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요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 저희 지금 MCP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MCP 뭐 스미더리나 이런 사이트에도 MCP를 좀 서비스를 올려볼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그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 좀 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는 기존에는 마트 위주의 개인화 서비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AI 에이전트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올해 이미 오픈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금년 내에 다 오픈할 예정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아예 페이북의 홈 화면을 챗 GPT처럼 변경하자는 내용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된다면 앞으로는 그냥 앱 자체가 챗봇 같은 서비스로 아예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화면별로 찾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고객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서비스를 그냥 바로 응답을 줄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도 MCP하고 채팅 화면을 엮어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레그를 이용하기 위해 벡터DB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엑스포DB로만 쓰고 있는 건 아니고 벡터DB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일부 또 DB는 그 엑스포DB에 있는 벡터DB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PG 벡터라고 그 기능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엑스포DB에도 벡터DB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문의해 주시면 알려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희 BC카드에서 페이북 재구축을 했던 한번 사례를 공유드렸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인젠트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